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며칠 전부터 이슈가 되었던 안타까운 잠수정 실종 사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영화의 내용이었던 1912년 아레미스 타이타닉호의 침몰 사건. 사건은 이런 타이타닉호의 잔해를 실제로 탐사하기 위해 관광을 떠난 그날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023년 6월 16일 5명의 남자가 캐나다 뉴펀들랜드 세인트 존스 항구에서 출항을 시작합니다. 오션게이트 익스페디션의 최고 경영자인 스토판 러쉬, 영국 국적을 가진 억만장자이자 두바이의 민간 비행기 회사를 운영 중인 해미쉬 하딩, 프랑스 국적을 가진 해양 전문가인 폴 앙리 나조레, 그리고 파키스탄 재벌 샤자다 다우드와 그 아들 술레만 다우드였습니다. 그리고 6월 18일 세인트 존스 항구에서 출항한 배는 타이타닉호의 침몰 지역인 해역 근처에 도착합니다. 오전 10시 2분경 이 5명의 남자는 해당 침몰 지역의 심해 속으로 잠수정을 타고 내려갑니다. 타이타닉호의 잔해를 탐사하기 위해 이 부푼 마음을 안고 무려 4,000m의 심해를 향해 내려가던 타이탄호. 예정대로라면 약 2시간 30분 뒤에 타이타닉호 잔해 근처로 도착했어야 하는데요. 심해로 잠수하며 내려간 지 1시간 45분이 지난 11시 47분쯤 갑자기 지상 본부와의 교신이 끊어졌습니다. 하지만 원래의 잦은 교신 오류 때문에 즉시 실종 신고는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이 잠수정이 관광을 마쳤을 시간인 오후 6시 10분경이 지난 후인 오후 6시 35분경이 되어서야 실종 신고가 접수되었다고 합니다. 신고가 접수되자마자 미 해양경비대는 물론이고 캐나다 해양경비대와 민간 상해 회사들까지 모두 발벗고 나서서 수색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깊고 이 면적 또한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수색 작업이 쉽지가 않았죠. 그리고 22일 해당 일의 오전 7시 18분경이면 이 타이탄호 안에 있는 산소가 모두 고갈되고 말 것이라는 뉴스. 그 뉴스를 끝으로 연락이 두절된 지 나흘 만에 해저 488m에서 해당 타이탄호의 잔해를 발견한 뒤 탑승객 전원 사망이라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Different major pieces of debris that told us that it was the remains of the Titan. The debris is consistent with the catastrophic loss of the pressure chamber. 전문가들은 이런 사고 원인에 대해 몇 가지 상황을 제시했는데요. 잔해가 발견되면서 이 타이탄호의 사고 원인이 잠수정 내부의 폭발이라고 밝혀졌습니다. 깊은 심해를 들어가는 과정에서 수압이 매우 강력해져 그 수압으로 인해 선체가 박살이 났을 거라는 내용이었죠. 이런 압력은 덤프트럭의 준한 무게가 이 사방에서 마구 눌러대는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익사하기도 전에 몸이 짓눌려 사망했을 것이라고 추측했죠. 이 가능성을 토대로 시뮬레이션을 돌려본 해당 영상을 한번 보시죠. 정말 충격에 입을 다물 수가 없습니다. 너무 순식간에 일어난 상황이기 때문에 고통을 느낄 새도 없었을 거라고 하죠.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해야 하는 건지 참 마음이 아픕니다. 이 잠수정은 심해 관광용인 타이탄호, 길이 6.7m, 무게 10톤의 5명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잠수정이었습니다. 최대 96시간 호흡할 수 있는 산소가 탑재되어 있었다고 하죠. 미국의 해저 탐사 업체인 오션게이트 익스페디션사의 관광 프로그램에서 이용 중이었습니다. 이 오션게이트 익스페디션은 관광 프로그램을 만들어 일정한 관광 비용을 받고 관광객들을 잠수함에 태워 탐사 경험을 시켜주는 민간 탐사 업체인데요. 작년, 즉 2022년 하반기에 이 고가의 관광 프로그램이 소개되면서 세계 이목을 끌었습니다. 타이타닉 탐사라는 제목을 내걸고 탐사원들을 모집했던 이 프로그램은 무려 3억 원에 달하는 관광 프로그램이었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은 쉽게 접할 수가 없었죠. 일명 타이타닉 탐사라고 불리우는 이 프로그램은 1인당 25만 달러, 약 3억 4천만 원 정도를 내고 이 타이탄호라는 잠수정을 탑승하여 심해까지 내려가 비운의 여객선인 타이타닉호의 선체를 8시간 동안 돌아보는 내용이었는데요. 모험심이 강하고 부유한 이들에게는 굉장히 흥미로운 프로그램이었죠. 이 타이탄호 잠수정의 내부를 소개하는 내용의 영상도 있었는데요. 굉장히 좁은 내부에는 좌석조차 없었고요. 일어날 수도 없는 크기였습니다. 게다가 화장실도 없기 때문에 볼일을 보려면 커튼을 치고 해결해야 된다고 했죠.
이 수압을 견디기 위해 이렇게 제작했다고는 하는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영상에서 스톡턴 러쉬는 어떤 조이스틱을 하나 보여주는데요. 이 조이스틱으로 잠수정을 조정한다는 황당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로 약 3만원대의 로스텍 모델인 이 조이스틱. 이번 사건이 이 잠수정의 첫 번째 출발은 아니었습니다. 과거에도 타이탄호 잠수정을 여러 번 운영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중 독일 국적을 가진 아서 로이블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탑승했던 그날을 기억하며 인터뷰했습니다. 그는 2021년 8월 이번에 안타깝게 실종되었던 스톡턴 러쉬 그리고 폴 앙리 라졸레와 함께 이 타이탄호에 탑승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이 모험 자체가 일정보다 늦게 출발하는 등 처음부터 순탄치 않았을 뿐만 아니라 수심 4,000m까지 내려갔어야 하는 이 여정을 1,600m 정도에서 포기했어야만 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타이탄호 경로의 절반도 도달하지 못했던 것이었죠. 그는 인터뷰 중 살아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을 기적으로 생각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2018년 1월에 이 잠수정 시스템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던 오션게이트 익스페디션의 내부 고발자가 있었다는 건데요. 오션게이트 잠수정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가 해고를 당했다고 합니다. 그의 이름은 데이비드 로크리즈. 그는 애초에 이 잠수정이 타이타닉 잔해까지 도달할 수 없는 기술적인 결함이 있었다고 폭로를 했었죠. 이 잠수정은 아직 완벽하지 않은 상태인데다가 추가적인 테스트가 필요하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를 무시하고 심해 깊은 곳까지 도달하게 되면 탑승객들 전원이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보고서를 작성하기까지 했었죠. 하지만 오션게이트 측에서는 이런 그가 비공개 계약 의무를 저버렸다고 소송을 제기하는데요. 이 사건은 비공개로 진행되다 몇 달 뒤 조용하게 종결되었다고 합니다. 비극적인 이번 사고는 갑자기 일어난 것이 아니었죠. 여러 번 조짐이 있었고 결함이 지적되기도 했었지만 그런 경고를 모두 무시해서 일어난 비극입니다. 영화 타이타닉을 연출했던 제임스 카메론 감독은 이 비극이 타이타닉호의 사고와 매우 유사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과거 타이타닉호는 앞에 빙산이 있다는 경고를 여러 번 받았지만 그걸 무시하고 그냥 나아가는 과정에서 배가 파손되어 침몰하게 되었었는데요. 이번 타이탄호도 많은 전문가들이 이 잠수정에 대한 결함을 지적하며 인증을 받아야 된다는 경고를 날렸었지만 역시나 경고를 무시한 채 탐사를 시작하여 이런 비극을 맞게 된 것이었죠. 게다가 잠수정의 이름을 하필이면 타이탄호라고 지은 것에 대해서도 말이 많습니다. 어떤 분야나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미신에 민감한 이 해양업계에서는 이런 좋지 않은 일이 있던 선박의 이름 뿐만 아니라 그 어원조차도 기피하는 편이었기 때문이죠. 물론 관광상품을 홍보하기 위해서 이런 이름을 지었다고는 하지만 결국 좋지 않은 결과로 다가온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또 놀라운 건 이 오션게이트 익스페디아의 최고 경영자인 스톡턴 러쉬의 와이프분이 1912년, 즉 111년 전 타이타닉호의 침몰 사건 사망자의 후손이라고 밝혀졌다는 건데요. 이 놀라운 사실이 안타까움을 더하게 만들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